매일 아침 7시 오디오 경제 뉴스 7, 10월 21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리치앤코가 한승표 전 대표의 배임, 횡령 사건을 외부 로펌 두 곳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치앤코는 최근 한 전 대표의 배임, 횡령 사건을 전담할 로펌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로펌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내 대형 로펌에 문을 두드렸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리치앤코는 무소속 양양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씨에게 매월 수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리치앤코가 자체 법무팀 대신 외부 로펌의 사건을 의뢰한 이유는 전문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험업계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부팀보다 외부 로펌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리치앤코가 자금력이 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김앤장이나 광장과 같은 로펌에 의뢰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화재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주문에 부합하기 위해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KB손해보험도 가계대출을 중단한 상태여서 보험업계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달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KB손해보험 역시 올해 9월 주택담보대출과 주식 매입 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KB손해보험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결정입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동양생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로 가계대출 중단 움직임이 전 보험사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삼성생명은 상반기에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후 9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운영 기준을 60%에서 40%로 하향하며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실시한 마지막 종합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두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왜 하나은행이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도록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윤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도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며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출자자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20일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순위에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7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9위로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6위, 2020년 5위에 이어 브랜드 가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처음 이름을 올린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7년 연속 종합 브랜드 순위 30위권에 진입했고 기아는 86위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모바일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애플의 파운드리 수요를 수주하려는 삼성과 인텔의 경쟁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20일 삼성전자와 인텔이 애플이 맥 프로세서 생산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TSMC가 애플의 새 파트너로 남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18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이벤트에서 자체 개발한 칩 M1 프로와 M1 맥스를 공개하고 이 칩을 장착한 맥북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2022년까지 인텔 프로세서 대신 자체 설계한 컴퓨터 칩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애플의 파운드리는 인텔이 공급해왔습니다. 애플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운드리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주, 기술 개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재계 총수들이 대규모 채용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청년 일자리 확보에 적극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구광무 LG 회장은 2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매년 1만 명씩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3년간 3만 명, 총 3만 9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14일 김부겸 총리와 만나 간담회를 연 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을 2배로 늘리는 등 연간 1만 개씩 3년간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4만 명 직접 채용 등 앞서 발표한 대규모 채용 계획을 합치면 향후 3년간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주력 사업 분야에서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투자 상품을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청약 철회 환불 요청 금액이 금융권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집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고객이 청약 철회권을 실시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행을 이용한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를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뱅크에 접수된 청약 철회 신청건은 59,119건, 금액은 4,6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청약 철회 금액 비중은 금융권 전체에서 23.5%에 달했습니다. 이달 정식 출범한 토스뱅크를 제외한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K뱅크까지 합친 인터넷은행권의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69,414건, 금액은 6,534억 원으로 금액 대비 전체의 32.8%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